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잘렸을 때, 즉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다시 말해서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정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부당해고다,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태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부당해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게 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징계 사유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징계 절차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에 정한 절차가 있고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해고를 할 수는 없겠죠. 작은 잘못과 큰 잘못은 구분해야 됩니다. 가벼운 징계, 견책이나 감봉, 정직 이런 것으로도 이 사람의 잘못을 다 벌할 수 없다.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를 정도가 돼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가 부당해고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결국 무효로 판단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고요. 또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너무 크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할 수 없겠죠? 네,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을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자르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이유만 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 근로자의 오만 잘못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고 사유로 제시를 합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님은 첫째는 버스를 운전하는 중에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버스 운전기사들은 아침에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 측정이라는 거를 요새는 많이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으면 그날 운전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아마 과음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침까지 혈중 알코올이 남아있어가지고 음주 측정에 걸리셔가지고 그날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로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스 운행 중에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차 담당 과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배차 담당 과장님이면은 선생님이 지금 운행 중인 거 알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알고 있죠. 아니, 그래서 무슨 일, 중요한 일이 있나 해가지고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기사님이 실수를 하신 건 맞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거신 분이 이분이 운행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럼 뭔가 회사에 무슨 중요한 사정이 있나? 사고가 발생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 이러면 징계 사유가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건데요.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는 회사랑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은 퇴근하고 나서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서 공무원이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어디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다, 이러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 가지고는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를 볼까요? 세 번째 사유는 아침에 음주 측정에서 걸렸다는 겁니다.
수치가 얼마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0.02가 나왔대요.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0.0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물론 버스 회사에서 안전 차원에서 0.02%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해고까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나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그 한 방이 뭐냐면 바로 구두 해고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서로 해고 일시랑 해고 사유를 기재해서 상대방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고 절차를, 특히나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냥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복직을 하시고 몇 달간 해고 기간 중에 임금도 다 돌려받으셨어요. 재징계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박사 연구원이었어요. 이분은 앞에 분과 달리 문서로 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받으셨어요. 해고 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첫째는 연구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연구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나가셨어요. 세 번째 해고 사유는 이건 좀 민망한 거지만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분은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해고 사유를 하나씩 제일 먼저 뜯어봐야겠죠. 첫째, 연구 실적이 부진하다. 단순히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 부진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회사가 만약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에는 그런 기준도 없었어요. 그런 업무 성과를 가지고 측정을 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외부 강의를 허가 없이 했다는 건데요. 규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규정이 있대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징계 사유는 맞죠?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해고까지 될 만한 사정인가? 그래서 몇 가지 더 여쭤봤어요. 다른 연구원 박사님들은 외부 강의 안 나가세요? 하니까 다들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외부 강의 신청하면 다 허가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거의 90% 이상 나온대요. 그러면 외부 강의를 했다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허가를 안 받았다고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하신 거네요. 이랬더니 맞대요.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 절차를 약간 위반한 거죠. 물론 징계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해고까지 될 만한 사정인가?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륜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민망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내 불륜이었다 라고 하면 저는 징계 사유 된다고 봅니다. 해고 사유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3자, 회사 직원이 아닌 분과 불륜이 있었는데 그게 회사에 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역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회사에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부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문서로 된 해고 통지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을 보니까 징계나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해명하셨어요? 소명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없대요.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인사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으로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회사 내에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고요. 근데 회사가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갈 수가 있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갔는데 역시 거기서도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서 복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셨죠? 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재징계를 받긴 하셨는데 견책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해고에서는 살아남으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뭔가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노동위원회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노동청 아니고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징계라든가 전보도 다 구제 신청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90일 이내에 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반드시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절차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고 해고 기간 중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 임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복직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직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당해고 인정받고 회사를 사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못 받으셨다 이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조금 긴 여정이 펼쳐지긴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노무사들은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은 내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노무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경제적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면 권리구제 대리인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보다는 좀 낮은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선배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고 무단 지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정직원이 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각은 분명히 잘못했죠. 한 2번 정도 지각을 하신 것 같은데 2번 지각 가지고 해고하기에는 조금 과하죠. 그리고 인사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사유가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넣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든 다 증거 싸움입니다. 양쪽 주장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되죠. 증거가 있는 쪽의 말만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법률 다툼은 증거 싸움이다. 저도 지금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사건이나 부당전보 이런 사건들을 많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양쪽 말만 들어서는 저희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증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요새는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게 녹음입니다. 또 제3자의 진술, 목격 진술 이런 경우도 말로 해주는 경우 그걸 녹음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술서를 써 오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CCTV라든가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 아니면 징계를 당한다 이랬을 때는 그 전후 맥락을 잘 녹음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아니면 법원에 제출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공익위원이나 판사님들이 믿어주고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권고사직은요, 권유하는 거잖아요. 사직을 권고한다, 사직을 권유한다.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권고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권유하는 거예요. 사직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쌍방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양쪽의 동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회사를 나오기 싫으면 욱하는 마음에 저도 때려치겠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셔야 나중에 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고란 무엇이고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당하기 전에는 나한테 그런 일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난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닥쳐오듯이 해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닥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증거 수집도 잘 하시고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동의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변호사, 노무사 꼭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